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에 대응해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할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어떤 조건 하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해주자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주장이 나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7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유명한 석학인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 교수가 공동 기고문을 통해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 기고문에서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고도화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만이 이를 해결할 방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핵 개발을 결정하면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놀라운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지금까지 핵 확산 방지 조약 NPT에 의해 수십 년간 한국의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미국에서는 이례적인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이 프랑스나 영국이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선언했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게 될 경우 일본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들이 너도 나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텐데요. 두 석학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고 나선 것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으며 물론 핵무장을 하기에 앞서 어떤 전제 조건 또한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 주장했으며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에 앞서 갖춰야 할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미국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핵무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갖출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군사력이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3위 핵 보유국의 지위와 함께 중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항모 전란의 출현이 예상되는 한국. 우리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주어진다면 우리 한국은 이제까지와는 몇 차원이나 더 높은 무서운 수준의 군사력을 가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과 전국 여러 곳의 원자력 발전소 등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발전이 기대되는데요.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단 6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핵무기를 1년 만에 416발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중국의 핵무기가 모두 합쳐 공식적으로 280발에서 290발 정도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퍼거슨 보고서가 정말 현실이 될 경우 우리 한국은 중국을 넘어서는 세계 3위급의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무기는 어떠한 재래식 무기로도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위험한 무기지만 이를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어떤 위험한 무기보다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현무포-1 탄도 미사일과 수상함에서 발사되는 현무포-2 미사일, 현무포-4 SLBM 등도 핵탄두로 싣게 될 경우 진정한 의미로서의 끝판왕 무기체계가 완성되며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없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중대형 핵추진 항공모함의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고 이투지 조기경보 통제기나 많은 수의 대잠 헬기까지 운용해 합동교전체계 CEC를 구축할 수 있게 되겠죠. 수중에서는 한국형 핵추진 공격원잠 SSN이 앞장서서 항모 전단을 호위할 것이고 이는 곧 중국의 항모 전단을 압도하는 최강급 항모 전단이 한국 해군에서도 등장할 수 있음을 뜻할 겁니다. 이 외에도 공격원잠 SSN을 이용해 적국의 전략원잠 SSBN을 미행해 유사시 침몰시켜 국가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한국형 전략원잠 SSBN과 SLBM을 운용해 중국이나 북한, 일본 할 것 없이 모두를 벌벌 떨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같은 일들은 그저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한순간의 꿈 같은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미국 전문가들에 의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럴 프레스 교수의 공동 기고문에는 정확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비용과 위험성이 커지면서 워싱턴은 동맹들이 그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점점 더 기대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그들에게 미국과의 동맹은 항상 북한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에 대항하려는 노력은 한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영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와의 관계를 해치게 만들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고는 워싱턴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핵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과는 반대되는 결정이다. 어쩌면 약화된 동맹을 기반해 최적의 경로일 수 있다. 만약 서울이 이런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비난의 초점을 북한의 불법적 핵 프로그램에 맞추고 가치 있는 동맹에게 정치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기고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북한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일 텐데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 다른 나라에게 미국이 대신 전략 핵무기를 동원해 보복해준다는 개념입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성장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큰 부담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확실히 압박하고 쿼드와 같은 반중 연합에 가입한다면 최악의 경우 중국은 한국으로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미국은 한국과의 핵우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실제로 어마어마한 위력의 전략 핵미사일로 공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중국 또한 강대한 핵 보유국인 만큼 중국 쪽에서도 미국의 대도시 중 한두 곳에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분명히 날릴 겁니다. 아니, 상호 확증 파기 원칙에 따르면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단 한 발의 핵미사일이 중국으로 날아온다 해도 중국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들을 미국 쪽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동되며 중국의 ICBM을 막으려 하겠지만 만에 하나 막지 못할 경우 미국은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미국이 과연 그러면서까지 한국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중국에 핵미사일을 날려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MD는 더 이상 북핵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은 핵탄두 탑재 순항 미사일, 열차 탑재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까지 선보이며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도의 미사일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직은 그들의 기술이 미완성이지만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기술이 완성될 경우 미국의 MD는 더 이상 이를 막아낼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 주자는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해 줄 경우 중국에 맞서는 핵심 동맹인 쿼드에 한국 또한 가입하겠다는 협상 카드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한국, 프랑스처럼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을까?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개발로 인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가 중국의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미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라는 비아냥이 등장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든지 아니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 네가 핵미사일 쏘면 나도 핵미사일 쏜다는 상호 확증 파괴 원칙이 가진 공포의 논리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로 보이는데요. 즉 MD가 의미가 없어진 지금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겠다면 이를 말릴 수 있을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여태까지 기필코 핵무기를 개발하고 말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국제사회의 제재로 꺾을 수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프랑스가 그랬던 것처럼 정한국이나 주변국들이 핵무장을 강행하겠다고 나올 수 있으니 어차피 그럴 바에야 그들의 핵무장을 허가해주고 가치 있는 동맹 한국에 핵무장을 지지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행보를 보일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래 조건이 붙는다고 봐야겠죠. 세계 곳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모든 동맹국들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도 동맹국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핵무기에 있어서도 미국이 모든 지원을 해줄 수 없다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도록 허용해주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기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고 미국도 한반도 지역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부담을 덜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국제사회 경제 제재 등을 감당하면서 핵 개발을 하려면 이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오히려 미국의 지지를 받고 기술력까지 이전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한국의 핵무장은 어마무시한 속도로 이루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프랑스의 상황과 꽤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그들의 핵 개발 사례처럼 한국의 핵무장이 진행된다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고민은 프랑스와 영국이 했던 고민이고 결국 그들은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제재나 압박을 견디면서까지 자체 핵무장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냉전 시절 소련은 프랑스에게 이와 같은 의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희 프랑스에게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은 핵우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소련에게 핵미사일로 보복 공격을 가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이판사판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또한 미국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거다. 그럼 미국은 뉴욕이나 보스턴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미국이 대도시에 사는 수많은 자국민들을 희생시킬 각오를 하면서까지 너희 프랑스와의 약속을 지키랄 것 같냐? 현실을 직시해. 미국 너네 못 도와주니까 까불지 마. 자꾸 까불면 파리에다가 핵미사일을 날려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의 핵우산과 유사한 보호관계는 실제 역사에서도 동서고금을 통틀어 수없이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우방국의 지원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가 버림받은 경우 또한 적지 않기에 미국의 동맹국들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프랑스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은 나토는 이제 더 이상 동맹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종속체제이다. 우리는 우리를 책임져주는 미국과 같은 상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결국 핵무기로 무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군은 철수했고 프랑스는 사실상 자신들의 국가 안보에 있어 독자 노선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해구산이라는 전략 개념은 벌써 몇 번이나 공식적으로 천명되었지만 이에 대해 규정한 조약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이며 해구산 약속을 지키니 안 지키니 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이미 미국의 동맹국이 적국의 핵미사일에 의해 초토화되고 난 이후라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공화당 리처드 닉슨 정권은 프랑스가 하도 핵 개발을 주장해 대니 그 고집에 질려 기술 지원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게 SLBM에 탑재되는 여러 개의 MRV 탄두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네거티브 가이던스라는 편법까지 만들어내 도와주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미국 기술자가 그게 맞는지 아닌지만 짚어주는 방식이죠. 프랑스는 미국에게 이전받은 MRV 기술을 더 발전시켜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 기술 MIRV를 적용한 M4 SLBM을 개발해 장착하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국은 아예 네바다 핵실험장에다가 프랑스의 측정 장치를 가져다 놓는 것을 허락해 핵실험 횟수를 줄이고 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오죽하면 아예 핵탄두를 직접 네바다 핵실험장으로 가져와서 직접 핵실험을 하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언제나 우리를 위협해왔던 중국을 압박하는데 우리 한국 또한 미국과 함께하는 대신 그 대가로 자체 핵무장을 허용해달라 요구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렇게 할 경우 중국과 일본이 난리를 칠 것이고 머지않아 한국 외에도 많은 주변국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핵무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사라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우리 한국과 주변국들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더욱 확실한 대비책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